아무개시의 삶, A Person's Life. 독학의 권유를 읽고, 저자 이중재, 출판사 토네이도. 이 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감. 성취감은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 영어가 들리고 영어 말하기가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영어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싫어했던 영어 공부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성취감은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두 번째, 가능하다는 믿음. 즉,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자신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일을 하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설령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도전해서 성공하면 되니까요. 두 번, 세 번 실패하더라도 네 번, 다섯 번 도전해서 성공한다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포기를 한다면 다음은 없습니다. 진짜 실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학력 아닌 학습. 이 책의 저자는 학창시절을 축구와 함께 보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남들에게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하는 것이죠.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령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공부든 끝까지 파고들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능력 함양.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그에 맞춰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음가짐, 공부, 그리고 휴식. 먼저 마음가짐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저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도전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는 할 수 있을 거야. 아, 이번에는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공부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이 즐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긴다면 과연 그 공부가 재밌을까요? 아무리 재미있는 축구, 야구 등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분명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축구와 야구 같은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즐기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수학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일본어 공부를 좋아한다든가 생물 공부를 한다면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 상당히 어렵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무조건 필요하죠. 네. 저는 자제력과 유혹의 비율이 한 7대 3만 되더라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번 유혹에 3번 정도만 넘어갔으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10번 유혹 되는 것에 모두 안 넘어가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롤 모델을 가지라는 것인데, 롤 모델도 막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로 롤 모델 설정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 모방해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마 이 여섯 번째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를 모두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좀 자다가 해야지, TV 좀 보다가 해야지, 애들이랑 좀 놀다가 해야지 하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지 남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책 읽는 방법은 1, 2, 3 법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소설책 읽듯이 술술술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인과관계를 살피며 술술술 그냥 쉽게 쉽게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머리에 잡히고 세부적으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다시 살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부입니다. 책에 저자도 인용을 했던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은 놀이처럼, 놀이는 일처럼.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는 일은 놀이처럼 즐기고 놀이는 일처럼 열심히 놀아라. 다시 정리하면 일은 즐기되 놀 때는 열심히 놀아라 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먼저 공부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큰 계획 그리고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책을 펴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텐데, 계획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라입니다. 누구나가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데 이 방식은 도저히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독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독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치고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여러 통계도 나왔고 여러 연구 책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독서로 자신을 갈고 닦는다면 절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동하면서도 또 짧은 시간에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특히 저자는 대학 공개 강의라는 어플을 추천했는데 이곳에서는 각 유수의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찾아본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10시간, 16시간, 일주일에 몇십 시간씩 계속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운동, 취미 생활을 병행해야지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3시간 동안 연속으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머리도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도 무작정 무게가 무거운 것으로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운동 틈틈이 근육이 쉴 시간을 주면서 또 그날 운동이 끝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지 근육이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섭취하고 그렇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식 시간이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미 활동도 운동 활동도 크게 보면 휴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꼭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